안녕하세요. 핵폭탄에 대해 발표할 박예원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Detonators don't charge, and the voltage drops below 1 volt. You hit that button, you abort. Understood? Understood.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한 말입니다. 먼저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원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해서 애트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 원자 애텀이 된 것이죠. 이것이 원자의 구조인데요. 원자의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두 입자가 띠는 전하의 양은 같습니다. 이것이 방금 본 원자의 크기를 축구장 크기만큼 확대해 본다고 가정을 해도 이 원자핵의 크기는 개미 한 마리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원자가 작다는 것이죠. 1938년 독일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도중 우라늄 원자에 대해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라늄 원자가 쪼개질 때 함께 열이 생성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핵분열 발견 약 1년 후 시작되었습니다. 핵폭발 제조 가능성을 띈 채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 235와 238입니다. 이 숫자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수를 의미합니다. 우라늄 235는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가 있고 우라늄 238도 양성자는 똑같이 92개가 있고 중성자는 15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자의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이 우라늄 238은 우라늄 235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우라늄 235는 불안정한 상태로 스스로 이렇게 분열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렇게 우라늄 235를 2%에서 4% 농축시키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고 90% 이상 농축시키게 되면 비로소 핵폭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입니다. 이렇게 우라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핵폭탄을 개발하는 데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 레오 실라르드라는 과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나치가 이 미국보다 핵폭탄을 먼저 개발하게 되면은 인류가 멸망에 접어들 것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때 유명하지 않았던 과학자였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편지에 서명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본 루즈벨트 대통령은 마침내 핵폭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오아후 섬이라는 곳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이 미국보다 물리학이 월등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국적만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때 유럽이 물리학을 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치는 유대인을 탄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에 있던 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과학자들 역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이렇게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당대 최고라고 불린 과학자들이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이 과학자들은 로스앨러모스라는 사막에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현재 환화로 환산하게 되면 4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동원된 인력만 해도 1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리니티 테스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폭탄을 만들 때 명명한 암호입니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행한 핵실험은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45초 미국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조르나다 델 무에로트 사막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트리니티는 기독교 용어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핵실험 결과는 TNT 18.6킬로톤으로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의 예측치에서 3배에서 4배 더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TNT란 강력한 폭약을 말합니다. TNT 1킬로톤은 강력한 폭약 1000톤과 같죠. 이렇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핵폭탄도 개발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였습니다. 이때 7만여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고 하죠. 일본이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 항복을 하지 않자 사흘 후인 1945년 8월 9일에 펜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우라늄이 핵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임계 질량입니다. 여기 두 덩이로 나누어진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 우라늄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임계 질량을 넘어가서 바로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일본의 핵폭탄이 2개나 떨어지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게 되죠.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반핵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만든 무기가 이런 엄청난 위력을 뽐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반핵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핵무기는 약 1만 2천 기 가량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의 10%만 터져도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도 6차 핵실험까지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 정도가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50에서 60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위력인 것이죠. 저는 이번 자기주제를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저희 나라도 가져야 된다. 아니다,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기주제를 공부하면서도 어떤 의견이 더 옳은 의견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핵무기의 위력을 저희가 잘 알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2차 세계대전 때 상처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이런 전쟁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